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실적을 주시했죠. 실적을 주시했고 혼조세 중에서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일각에서는 차익 실현 압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은 아직 멀었고요. 실적에 따라 시장이 약간 흔들린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38,000원 사폭 이탈하고 끝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일단 요즘 실적 시즌인데요. 일단 실적이 여러 회사가 발표됐더라고요.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무선 후불 전화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면서 5% 상승, 시장을 좀 주도했고요. P&G라는 회사, 이런 회사도 매출은 줄었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았다 해서 4% 정도 올랐고요. 존슨앤존슨은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빠서 조금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5%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약간 안 좋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나올 실적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채금리가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더 안 내려오는 것도 이 국채금리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아시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죠. 요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게 25일 이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3월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서 90% 정도까지 갔던 3월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은 40% 초반대까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3월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연준의 힌트, 저는 사실 제롬 파월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을 급등쳐놓고,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과 다시 현재 인플레이션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롬 파월을 믿지 않습니다. 제롬 파월은 그 당시에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바이든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만약에 그 선택을 한 게 맞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정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지난번에 한번 비둘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소극적 발언을 할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또다시 비둘기적으로 시장에 장밋빛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70%가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요게 맞을 확률이 높죠. 6월 정도. 6월이면은 몇 번 못 내리는 거죠. 몇 번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점도표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맞다면 6월 정도가 맞겠죠. 6월 정도. 근데 6월이면은 선거가 이제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연준 이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언제 하느냐의 차이죠.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잦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시장 현재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추이, 실적의 방향성, 이 정도에서 방향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은 0.43% 올랐고요. 다우는 내렸어요. 마지막에 다 변화가 되는데, 다우가 장중간 때는 0.5%도 하락했다가요,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고점이 15,438이었어요. 15,438 아니었나요? 예, 15,438. 그렇죠? 근데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종가가 얼마였냐면은 종가가 15,360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가 대비로는 60% 올랐고 전일 장중 고점은 돌파가 못했고,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최고가가 되는 거고요. 장중으로는 전일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추세적 상승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WTI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요. 원유가 어제도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60일선 밑으로 떨어졌네요. 어저께 종가상으로 60일선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6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5일선과 60일선 사이에 캔들을 만들었는데 장중한 때 2%가 빠졌었고요. 예, 그리고 고점으로는 양자 강보합 정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1% 정도 하락해서 74불. 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박스권, 여기 지금 보시면 76불과 요 박스권, 요 설정 67불 사이, 거기에 멈춰 있어야만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러면 금리나 기대감도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그 역할이 좀 크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유가 하나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에너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영향력을 계속 확인해야 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차이나론에 372조 푼다. 어저께 뉴스가 아침에 나왔어요. 잠깐 비쳤죠. 근데 이제 한다는 것보다는 뭐 의중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한다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차이나론, 중국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어저께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이나론이 되게 되면 이제 중국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급락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홍콩과 중국에서 요 급락했던 시점에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중국의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뭔가 부양책 카드를 뽑을 거다 했는데 안 뽑아버렸죠. 그런 바람에 급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뭐 증강기금 투입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생지수가 3%까지 올랐었고 중국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시총으로 홍콩이 좀 제법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인도화에 추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콩에서 장중 한때 뭐 3%까지 올랐는데요. 이번에 뭐 372조는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네요. 중국 국유기업의 역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본토 증시에 상대한 주식을 사들이겠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후에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상해는 요 추세 안으로 못 들어왔죠. 어저께요.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고요. 홍콩은 들어왔어요. 홍콩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반등 시그널이었다면, 어저께 그 중앙기금 투입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었다면 이제 시장은 중국 홍콩은 반등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도 냄비 장세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또 엄청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또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 중국 때문에 못 간다, 뭐 이게 또 정설이었잖아요. 홍콩이 어제 3% 올랐는데 우리나라 어저께 뭐 강보합 정도 한 0.5%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 이제 홍콩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뭐 요걸 또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약한 장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버려야지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시장의 의지거든요. 시장의 의지. 개미들은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 기관이 순매수 했습니다. 정말 기관 대단합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샀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고 또 매도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 뭐 매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계속 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도를 걷어들일 때 됐죠. 지금 보시면 여기 1월 3일 후 하루 이틀 3, 4, 5, 6, 7 그쵸? 8, 9일 만에 한번 사고요. 다시 5일, 6일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기관화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얼마나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